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MySQL 인코딩 얘기, 그러니까 문자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죠. 자, 문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를 이제 서양인들이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산정을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표기시의 어떤 그 코드 체계를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영문자인 거고 이거일 경우에는 이제 ASCII 코드 체계를 따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 외에 다른 나라 글자들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유니코드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유니코드 체계는 여러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략 한 3바이트 정도만 돼도 어지간한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3으로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희한한 특수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모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이제 한자에서 이제 그 확장 영역 어딘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4바이트 형태로 좀 데이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ASCII랑 유니코드랑 섞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쓰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웹이라는 환경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의 인코딩 규칙으로 대동단결했죠. 그래서 UTF-8 형식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형식이 있고 뭐가 어떻고 모디파이드 UTF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코딩과 관련된 것도 할 얘기가 좀 많고 유니코드로 당장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기준의 경우 이제 완성형에서 이제 뭐 표준 번호 뭐 CP94인가 뭐 있죠. 뭐 어쨌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뭘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다 다루는 거는 뭐 나중에 혹은 지금 그 채널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있어요. 그 인코딩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보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채널에서 인코딩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자료형 중에 MySQL에서 이제 캐릭터 형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 인코딩을 따르게 되는데 기본 인코딩은 다시 한번 강조 UTF-8입니다. 이게 기본 값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인코딩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UTF-8 General CI인데 여기서 CI는 무슨 뜻이냐? Case Insensitive, 즉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 중에서 캐릭터형, 바캐릭터 형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얘가 대소문자 식별을 안 해요. 사실 대소문자 식별을 안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 없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은 뭐 집 주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집 주소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한국의 집 주소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로 기술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 식별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거 말고 아이디 같은 거, 뭐 혹은 패스워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는 확실하게 대소문자를 식별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CI다.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앞으로 실습을 하거나 이럴 때 문자를 다룰 때 뭘 쓰시는 게 좋을까? 인코딩 규칙을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적용을 할 거냐면 이 두 군데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ySQL 수준 있죠. 그러니까 MySQL 수준의 어떤 설정을 아예 바꿔버려 가지고 야 기본 문자열 처리 UTF-8 쓰지 말고 UTF-8 MB4를 써 이렇게 아예 설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귀찮지만 어떤 테이블 단위로 그때 그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내부 필드들이 있겠죠. 요런데 얘가 문자열이다. 그럼 여기에다가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저라면은 요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요 방식을 왜 그러냐면은
테이블을 최초 생성을 할 때 아예 저렇게 그냥 인코딩 규칙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그 DB 설정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쪽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이 설정을 열어보지 않고 착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내가 원치 않는 형태로 문자열이 인코딩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테이블 생성 당시에 그냥 규칙으로 넣어버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쓰기 그 일반적 형태로 쓰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거는 UTF-8 MB4입니다. 기존의 UTF-8 얘는 이제 그 글자 하나 최대 길이가 3바이트까지 가죠. 근데 얘는 4바이트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MB는 멀티바이트의 약자예요. 그리고 MB4라는 게 이제 멀티바이트로 글자 하나를 쓰는데 최대 4바이트까지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한글 문자 전체 다 커버 가능하고요. 이모지, 그 다음 요상한 특수문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상한이라는 건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데 보이는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확장 영역까지 요런 게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모지 같은 경우. 요즘은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다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소한 그 UTF-8 쓰시더라도 MB4까지는 좀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UTF-8 MB4는 어쨌든 얘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대소문자가 뭐 대단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만, 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DB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어떤 얘기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성능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여기서 병목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가 느려지면은 시스템 전체, 웹 서비스 전체가 느려지거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성능 저하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렬 방식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가 관련돼서 이제 대소문자 구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테이블 만들 때 만약에 문자열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렬 방식, 콜레이션 설정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대소문자 구분 되고 말고가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런 형식들이 있어요. UTF-8 멀티바이트 4 제너럴 CI면 대소문자 구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니코드 CI, 끝에 CI 붙었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뒤가 BIN, 바이너리가 가서 붙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SQL 형식에서 바이너리라는 말이 갖다 꽂히면은 그러면은 대소문자 구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얘랑 그 바이너리랑 연결이 돼요. 대소문자 구분이랑. 그래서 이제 UTF-8 그 멀티바이트 4 유니코드 CI 같은 경우는 이건 생각보다 자주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다국어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만 씁니다. 근데 다 지원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상대적으로 검색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비교하는 규칙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만 좀 쓸 것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뭐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고려할 이유는 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일단 UTF-8 멀티바이트 4 제너럴 CI를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근데 나는 굳이 대소문자까지 구분해야 해 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그 인코딩 규칙을 따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이너리 규칙을 썼을 때 대소문자 구분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장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따르는 단점은 뭐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덱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검색 성능을 높이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얘는 이게 불가능하거나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단점이 그래요. 대소문자 구별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부 모음 비교가 그러니까 스트링 컴페어 있죠. strcmp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뭘 하게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메모리 컴페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단점이 생기냐면은 문자열이 만약에 이제 메모리 컴페어면은 메모리 길이 단위를 전체를 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스트링 컴페어는 어느 단계 맞으면 뭐 넘어가고 이렇게 좀 스킵할 영역이 조금 생기는데 메모리 컴페어를 이용해서 스트링 컴페어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 방식이 조금 더 시간을 더 끌어갈 수도 있겠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전체를 다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걸로 각각이 구현된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스를 뜯어본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형식을 쓸 때 이거 생각을 좀 잘 되셔야 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딩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코딩 규칙에 따라 가지고 뭘 쓰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 식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자, 바 캐릭터 형식이나 캐릭터 형식이나 어쨌든 배열처럼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해 놓게 되면은요. 바 캐릭터 형식은 만약에 여기를 뭐 256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5를 해놨다 이거야. 만약에 255. 만약에 똑같이.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캐릭터 형식은 한 글자만 저장해도 255바이트를 다 소모해요. 메모리 공간을. 근데 가변 길이는 얘는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문자열 길이만큼만 메모리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일 같은 데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바이트 단위로 얼마가 있고 내용이 얼마가 있어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넉넉하게 있다고 해도 쓸데없이 낭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 캐릭터를 쓰는 게 보통의 일반의 경우인데 고정 길이를 쓰시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값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야 돼요. 국가 코드 영문 두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제 영문 뭐 미국은 US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KR인가요? K5인가요?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겠죠? 해시 결과 항상 길이가 일정하죠. 보통의 경우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길이가 딱 떨어진다, 확정돼서 달라질 가변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이제 배열 형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전화번호는 뭐 고정 길이로 두셔도 되기는 하겠네요. 뭐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변 길이에 해당되는 건 이제 바 캐릭터를 쓴다. 캐릭터를 쓸 수만 있다면 캐릭터를 쓰시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랑 인코딩 규칙은 엮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소문자 식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 캐릭터 바이너리 방식을 줘버리게 되면은 인코딩 규칙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대소문자를 구별하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 캐릭터의 바이너리 형식으로 쓰시게 되면 인덱스도 되고 검색도 빨라요. 그런데 바이너리를 버려시게 되면은 최대 단점이 뭐냐면 문자열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고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열 정규화라는 부분은 뭐 설명하기 좀 머리가 아픈데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바 캐릭터 바이너리라고 쓰든지 아니면 이거 대신에 이제 인코딩 규칙을 내가 이제 대소문자를 식별하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제 대소문자 적용을 할 건지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냥 바 캐릭터 쓰게 되면 이제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만 인코딩 규칙을 대소문자 식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또한 있을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이제 대소문자 그런저런 점들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그 안에 텍스트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텍스트 형식, 얘는 이제 문자열인데 좀 덩치가 큰 문자열이죠. 이렇게 되면은 외부 저장소로 아예 공간 자체가 분리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 캐릭터는 인덱싱이 돼요. 그런데 텍스트 형식은 이제
문자를 왕창 무슨 책 한 권 넣듯이 때려 넣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인덱싱이 안 됩니다. 다만 풀 텍스트 인덱싱이라는 걸 적용하시게 되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캐릭터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본값을 지원해요. 만약에 아무것도 인풋을 안 하면은 뭐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처리가 가능한데 텍스트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 캐릭터는 이름 같은 거 짧은 문자를 쓰는 거고 이제 텍스트는 이제 게시글 전체 쓸 때 요런데 사용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과 달리 아예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고민하는 형식이 있는데 블랍 형식입니다. 얘는 이제 인덱스 안 되고 상대적으로 제일 느려서 그냥 그 동영상 같은 거 저장도 가능합니다. 무식하게 이제 바이너리를 DB 안에 때려 넣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실 때 요런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코딩 형식하고 대소문자 식별 등등등에 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제가 개념적인 설명만 좀 주의사항을 나열해 드렸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콘솔에서 명령 입력해서 비교해 셀렉트만 좀 해봐도 되니까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